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도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과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해온 날도 있었고 조금은 서툴렀던 날도 있었고요. 기대했던 순간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애써 버텨낸 하루 등 모두 같은 무게로 우리의 한 해를 채우고 있네요. 그 모든 날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잘 살았는지를 묻기보다 잘 견뎌냈는지를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처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연말에 작은 쉼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겨울. 조병화. 자연의 겨울은 눈보라치고 바람 부는 엄동설안에도 깊은 땅속에서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따뜻이 쉬고 있으려니. 자연의 겨울은 그렇게 새로운 봄, 여름, 가을을 설계하며 꿈꾸며 편히 쉬고 있으려니. 자연의 겨울은 깊은 땅속에서는 쉼 없이 새 생명을 키우며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 인생의 겨울은. 시인은 엄동설안에도 자연은 땅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며 새로운 계절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혹독한 겨울을 만나더라도 자연을 닮아 새 봄을 준비하는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1장 행복은 생각인가, 2장 인간은 100% 동물이다, 3장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4장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5장 결국은 사람이다. 인간은 매우 사회적인 존재이며 진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행복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며 사람이 행복의 주요 원천이 된다는 관점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인간의 정서가 왜 타인과 엮여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왜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 즉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은 혼자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협력하는 집단 속에서만 보호와 자원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관계의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지요. 따뜻한 관계는 강력한 보상 신호를, 단절된 관계는 강한 불편과 불행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온통 사람 생각뿐이며 희로애락의 원천도 대부분 사람인 것이죠. 행복감을 발생시키는 우리 뇌는 이처럼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이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행복감은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행복은 사회적 동물에게 필요한 생존 장치인 것입니다. 6장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행복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점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만약 행복이 오래 지속된다면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할 이유가 없어졌을 거예요. 행복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이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지요. 이처럼 행복이란 순간적이고 지속되지 않는 체험이라는 비유입니다.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아이스크림을 맛보듯 작고 일상적인 기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장 사람쟁이 성격. 이 장에서는 사람의 성격, 즉 기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외향성이나 사회적 성향 같은 개인의 기질 특성이 행복감의 빈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심리학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기질이 단순한 성격을 넘어 생존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는 해석이지요.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이지요. 성격은 행복의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보상을 더 자주, 더 쉽게 경험하고 행동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 정서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내 성격이 이러니 나는 행복하기 어렵다가 아닙니다. 성격은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환경과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상황의 빈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장 한국인의 행복. 한국 문화, 특히 집단주의적 특성이 행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한국인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인정, 집단적 가치에 민감한 문화적 맥락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행복의 조건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은 개인의 정서보다 사회적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나의 기분보다 타인의 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죠. 이 장에서는 그런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전통, 성취 중심의 가치, 비교 문화가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분석합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만족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에게 행복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며 그래야 서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오컴의 날을 인용해 행복의 본질에 대한 복잡하고 과장된 통념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행복이 너무 복잡하게 해석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행복과 멀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행복은 정교한 생존 신호 시스템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단순한 설명이 오히려 많은 불행을 해소합니다. 행복을 삶의 무거운 목표나 성취 지표로 두기보다 지금의 방향이 잘 맞고 있다는 가벼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고요. 이 장에서 저자는 오컴의 면도날처럼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며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음식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현명한 신호로 바라보았고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작은 등불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내어 잡아야 하는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작은 빛처럼 문득 마음 한편에 따스하게 느껴지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비워내고 행복에 대해 책을 걷는 문장들을 살며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덮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한 일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 후회 없는 한 해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작은 기쁨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커피 한 잔이 향기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담소일 수도 있고 가을날 파란 하늘에 떠있는 깃털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밝힐 것입니다. 새해에는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따뜻한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며 올 한 해 북도준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